마지막 테마, 가장 중요한 테마.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노트 8페이지에 부동산의 특성과 그 다음에 뭐 속성이다 해서 여기는 부동산의 특성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꼬박 한 문제 물어봅니다. 자, 거의 빠짐없이 거의 최근 1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거의 요걸 물어봅니다. 자, 이때 이제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 구분할 수 있는데,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보냐면 얘는 때로는 거기 이동 가능성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는 막 옮겨 다녀요, 안 옮겨 다녀요? 트럭에 막 싣고 다닐 수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질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이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똑같은 설계도로 지었다 하더라도 일단 위치부터 달라요, 안 달라요? 토지가 다르니까 위치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동질적인 제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비해서 이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지, 요거는 안 물어봅니다. 물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어떤 특성이라고요? 토지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토지의 특성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얘는요, 자연적 특성이다. 요거는요, 인문적 특성. 자, 자연적 특성은 그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이런 땅을 준 거죠. 그러니까 신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신이. 땅이라는 건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새로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답을하고요. 자연적 특성이다.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문적 특성은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다면,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쓰게끔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땅이라는 건 잘라서 팔 수도 있고 때로는요 다른 땅 합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인문적 특성이다. 요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한 가지 용도로밖에 못 쓰게 돼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땅은요 못 팔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걸요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맨 먼저 자, 어디 갔어요? 노란색. 자, 맨 먼저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움직일 수 없죠. 이걸 부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꼼짝 못하는 걸요 부동성이 있다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영원히 존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영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우리 맥주 같은 게 부족하면 새로 만들면 되는 거죠. 건물도 부족하면 새로 만들면 되는데 토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절대량을 새롭게 늘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증성. 그 다음에 어떠한 땅이든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일단 위치부터 다르고, 그리고 조금씩 따지다 보면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이거 따지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걸요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어떤 토지든 다른 땅하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요 인접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접성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를 뭐라 하냐면 자연적 특성이다 해줍니다. 자연적.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은 먼저 볼게요. 토지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쓰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내가 땅이 이제 부족하면 다른 땅을 사서 합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내 땅의 일부를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자, 이 병합이 가능하거나 다른 땅 합쳐서 이용하는 걸요 병합이 가능하다. 일부 잘라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땅은 그대로 있지만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서 내 땅의 주위가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걸요, 뭐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는데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치의 가변성이다.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이제 토지라는 것은 사유이기 전에 국토라는 얘기죠. 국가가 존속해야만 비로소 개인의 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를 정의하는 게 자, 이 토지의 특성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자연적 특성이냐 인문적 특성이냐 이렇게 만약에 뭐 구분하라고 나온다면 자 요거는 5개고 4개죠. 5개 쪽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떤 부부가 있다고요? 어떤 부부가 영 개인적으로 놀고 앉았네, 이렇게. 어떤 부부가 어떻게 놀고 있다고요? 영 개인적으로, 그 끝에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놀고 앉았네,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자연적 특성이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딴 여자 만나고 있고 여자는요 여자대로 딴 남자 만나고 있고 애는요 여자친구 한 10명은 됩니다. 그래서 뭐 가는 데마다 이름도 암기도 못합니다. 하도 달라서. 자, 이런 식으로 막 각각 놀고 있는 걸 뭐라고요? 자연적 특성이다. 부부가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놀고 앉았네. 되셨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요걸 하나하나 좀 이렇게 꼼짝 못하니까 예컨대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런 어떤 사람은 자꾸 암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암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꼼짝 못하니까 느낌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씩만 딱 기억하시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안 물어보니까 누구든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이걸 막 앞자리 따서 암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앞자리 따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가 앞자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디 이게 공법에서 나온 건지 뭐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죠. 찾아내기까지 했는데 이걸 또 하나하나 또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잘 계속 읽고 눈도장 찍으시고 나중에 쫙 찍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앞자리 따는 게 치중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몇 가지만 해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꾸 읽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눈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되지. 아주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옛날에 10회 이전에 이런 때는 앞자리 따서 막 문제 풀고 이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풀어서 해결될 게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되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부동성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부동성 하나하나. 자, 부동성 맨 위에 9페이지 맨 위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해서 자, 토지는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부동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꼼짝 못하는 걸요 부동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동산이다, 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구분할 때 어떤 형태로 구분합니까? 꼼짝 못하는 재산은요 부동산, 막 움직이는 재산은요 동산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볼게요.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주택가가 딱 있습니다.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구장을 딱 차렸습니다. 그러면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연탄재 같은 거 많이 날리고 이게 빨래도 시커매지고 시끄럽고 뭐 시커먼 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주변 환경도 지저분해지니까 집값 막 떨어질 겁니다. 상당한 피해를 주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걸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외부 효과. 특히 남한테 피해 주는 걸요 외부 불경제. 남한테 오히려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요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이 땅하고 건물을 들고 다른 데로 옮길 수만 있다면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동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그리고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봐죠. 그러니까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랑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시 방법을 달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부동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끝내고서 서울로 이사 가려고 끝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죠. 가는데 이제 두 가지의 그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하나는 돌 하루방, 하나는요 뭐 토지, 두 가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 그러면 이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얘기는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 거라는 사실 널리 알리는 걸요 공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돌 하루방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넣고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내 거니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점유를 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점유. 근데 토지를 가방에 넣고 서울로 올라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토지를 어떻게 들고 옵니까? 흙은 들고 올 수 있지만 토지 자체를 들고 올 수는 없는 거죠.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는 바람에 얘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소에 가서 전내 소유자에서 내 소유자로 소유자 명의를 바꿔놓게 되면, 이름을 바꿔놓게 되면 법에서 네 거라는 사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등기한다 해줍니다. 등기. 그러니까 꼼짝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적장부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시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그 얘기는 자, 내가 여기다 원룸 지어서 이거를 서울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주무시고 다시 서울로 가고 이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춘천에다 광고할 필요 없을 겁니다. 춘천에도 다 그 원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원룸 지어서 요 근처에다 광고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바람에. 그죠? 그럼 이걸 뭐라고요? 국지화 시킨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 임대료 같은 게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이걸 부분이 시장이다. 지역마다 다 달라지는 시장을 뭐라고요? 부분이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이렇게 이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 이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구체적 시장이라는 것은 자,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이런 시장을요 구체적 시장이다.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구체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굳이 정보 활동을 아주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거래하는 거죠. 옷도 입어보고, 그죠? 두부도 잘라보고서 먹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보 활동을 꼭 필요하라는 아주 크게 필요한 시장은 아닙니다. 직접 가서 구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 시장이 아닌 형태를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면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그래서 지리적 범위와 결부되지 않은 시장은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예를 들어 채권 전자상거래 시장, 이렇게 내가 G마켓 들어가서 TV라는 데 구입했다. 그러면 TV는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옷은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컴퓨터 상으로만 거래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일종의 답을 하고요. 추상적 시장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은 때로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오피스텔 지어갖고 분양 직원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분양할 수 있는 거죠?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라면 이거는요 구체적 시장입니다. 어떤 중개사님이 요 정도 바운드리 내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 물건이 다 요 근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구체적 시장입니다. 근데 물건은 춘천에 있는데, 강릉에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 춘천에 아니면 강릉에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춘천에 있는 임야를, 강릉에 있는 논을 여기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물건을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물건은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여기서는 계약서만, 권리만 주거니 뭐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일종의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추상적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정보 활동을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춘천에 있는 땅, 강릉에 있는 땅이 도로에서 가까운지 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다 확인해야 될 겁니다. 주변에 학교는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어떤 정보는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요 임장 활동을 요구한다. 현장에 임해서 활동하는 걸요 임장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접 가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거 지금 제가 안 하는 것들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삼방식에 대한 관련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직 삼방식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요번에 할 거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해도 충분합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못해 보면 그 미음번에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 얘기는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그놈 거 시계를 담보 잡았는데 요 앞에 보니까 찜질방 있죠? 거기 가서 낮에 자다가 어떤 놈이 훔쳐간 겁니다. 아무래도 담보 가치가 이제 불안하네요.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근데 토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토지를 누가 훔쳐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담보 이런 의미에서 담보 가치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속성 알아보겠습니다. 영속성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토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 이걸요 영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지에는 물리적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물리적 감가 이것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거 언제 한다고요? 감정평가에서 할 겁니다. 이거 자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또 내가 그 스파크한 데 구입했다. 근데 면허를 못 따는 바람에 마당에 세워놓을 수 있는 거죠. 미리 차부터 사놓은 다음에 면허증 못 따는 바람에 자 필기시험에서 계속 떨어진 겁니다. 10년째.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노후화돼요, 안 노후화돼요? 노화되죠. 그리고 마모되거나 자 태풍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애들이 막 칼로 긁어놓거나 이런 걸 전부 다 노마 파손이다. 이런 걸 다 물리적 감가다 해집니다. 요거 감정평가할 때 할 겁니다. 요번에 다 할 겁니다. 근데 토지가 늙나요? 토지가 늙나요? 아니면 애들이 칼로 긁어놓나요? 그러진 않겠죠? 긁어놓으면 다시 덮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물리적 감가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보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든가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 이론 이런 것들이 서점에 가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토지를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이런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토지는 아주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땅을 5억에 구입해서 한 10년 있다가 20억에 팔았다. 5억에 구입해서 20년 있다가 얼마에 팔았다고요? 20억에 팔았다. 이런 거는 소유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큰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소유이익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옥수수 재배해서 팔았더니 돈 생겼다는 얘기죠. 아니면 건물 지어서 임대했더니 임대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요 이용이익이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면서 이용이익이다. 만약에 나는 이제 갖고만 있고 이걸 이용만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갑의 소유인데 을한테 이거를 땅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건물 지어서 임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일정 기간 동안 누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이 땅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갈치를 빌려주는 시장 봤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가죠? 어째 뭐 표정들이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는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이 어떻게 발생해요? 영원히 발생할 수 있겠네요. 영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수박을 한 통 구입하는데 1년 뒤에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돼서 미리 사놓고 일어나요?
그러지 않겠죠? 근데 이 토지는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길래 미리 사놓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요 장기적 배려다. 그러니까 자꾸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장기적 배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치가 점점 감소하더니 언젠가는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 아무래도 철거해요? 안 해요? 철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하다 이겁니다. 가치 보존력이 어떻다고요? 매우 우수하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증성 보겠습니다. 자,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볼게요. 이쪽으로 우리나라 지도가 우리나라 땅이 전체가 이만큼 있다 치자. 우리나라 전체의 토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요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 밑에는 땅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없다고 하는데 한번 바닷물을 걷어내보세요. 그러면 땅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만큼은 농지나 임지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물리적인 절대량이 요만큼인데 땅이 요만큼 아닙니까? 요거를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늘릴 수는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부증성이 있다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증성은 절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절대 뭐가 없다고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추가로 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이걸 추가로 늘릴 수는 없는 거죠.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물리적인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토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추가로 공급하는 거 있죠. 새롭게 그 건물 같은 거는 새롭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점이다. 근데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새롭게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절대량이 이만큼인데 이걸 추가로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맥주가 부족하면 맥주를 새롭게 만들어 팔 수 있는 거죠. 물리적 공급이 가능한 데에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였습니다. 새롭게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격이고 얘는 수량인데 자, 우리나라 요만큼이라 치자. 요 토지의 양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고자 했는데 자,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같은 게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건설사가 여기다 아파트 더 짓고 싶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럼 토지도 똑같이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토지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근데 새롭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요만큼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런 거를 자,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 곡선이 수직인걸요 완전 비탄력적이집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늘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토지에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든가 맥주 같은 경우는 노동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이런 거를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된다 점입니다. 근데 토지는 이러한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에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 있죠? 절대량의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이 어떻다고요?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금은 당장 다른 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어서 집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 맥주가 부족하다. 그럼 새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토지가 부족하면 새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도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토지도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도시의 인근 토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용도 안 하면서 자, 나중에 땅이라는 게 도시 인근의 토지는 잘 생각해 볼게요. 시골 분들이 다 도시로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토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잠시 후에 올라가든 아니면 한참 있다 올라가든 올라갑니다. 도시 인근의 토지는.
그죠? 올라가는데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요?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적 목적으로 갖고 있는 땅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공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공한지. 공한지가 자, 이 주변에 널려 있는 겁니다. 널려 있으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맨 마지막 쪽에 니은번에 보니까 토지의 독점 소유욕의 원이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맨날 돈만 생기면 뭘 구입하려고요?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특히 도시의 인근의 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한지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결국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심 곳곳에 이용도 안 하면서 방치해놓고 있는 땅들 있죠? 이런 땅이 생기고, 그리고 땅을 가진 자들은 계속 뭐라고요? 더 큰 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익 목적으로는 사유재산에 규제를 가하겠다. 이런 걸 다 토지 공개념 해줍니다. 이거 전부 다 이 정책론에서 다시 할 겁니다. 토지 공개념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다 뭐라고요? 부증성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웠고, 그리고 토지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땅만 다 구입했다가는 건물을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조금 구입해서 자꾸 층수를 자꾸 올리려고 합니다. 이걸요 집약적 이용이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니은번 바로 위에 토지용 자체가 자꾸 뭐가 된다고요? 집약적 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약화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별성 알아볼게요.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옆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일단 위치부터 다르고, 그 다음에 지형, 지세, 지질, 지방 이거 따지면 조금씩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약간 어려운 표현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자, 이해가 된다면 다행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느낌으로 이렇게 지울게요. 어디 갔냐면 토지에는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물리적 대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거, 이걸요 물리적 대체다 집니다. 예를 들어 카스 맥주가 똑같은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친구한테 3병 줬다가 한 3일 있다가 3병 받을 수 있죠. 똑같은 거. 이런 게 일종의 물리적 대체입니다. 근데 토지는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일단 위치부터 다르고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대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개별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개별성 때문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아예 조금 이따 할 건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떤 땅이 있는데 요 땅을 이용하든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고 같은 지역 내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난 이해가 잘 안 간다. 얘는 이제 삼성 아파트고 대림 아파트인데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있고 여기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치자. 내부셔도 거의 비슷하고 준공연도도 거의 똑같은데, 근데 얘는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얘는 1,5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예, 아파트로 예를 들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 소비해요?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뭐 비슷한데 얘는 싸니까 얘를 서로 더 많이 구입하죠. 당연히 같은 돈이면 평소 늘려서 이걸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서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얘는 사람들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이런 거 안 살려고 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어떻다고요? 비슷해지는 겁니다. 생긴 게 비슷하다면,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비슷해져? 안 비슷해져? 그죠? 이런 식으로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면 싼 놈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걸요 용도적 대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대체라고요? 용도적 대체. 요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어디 있다고요? 옆에 있으니까 차이가 없다면 싼 놈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인접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인접성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뭘 하려냐면, 자, 이 지역의 전체적인 가치 수준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를 지역 분석이라는 겁니다. 약간 어렵네요.
무슨 분석이라고요? 전 시간 하긴 했는데 이 지역의 가치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죠. 요걸 하려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는 자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 지역의 가치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마다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도로에서 가까운 놈 다르고 먼 놈 다르고 좀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개별 분석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마다의 구체적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별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 개별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개별성 때문에 조금씩 다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상당히 까탈스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대충 의미를 아시겠나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개별성 알아보는 겁니다. 뭘 알아본다고요? 개별성. 그 다음에 표준지라는 게 뭐냐면 지역마다 이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 가격이라든가 이용 상황이 딱 평균적인 이용 있죠. 이런 걸 찾아내서 가치를 평가해서 여러 가지 정도 쓰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개별성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표준지 선정이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를 전국에 배포하는 바람에 맥주 한 병당 전국 어디 가나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 있죠. 이걸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집니다. 근데 토지는 토지 한 평당 일단 위치부터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고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다 아닙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가격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국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일반화된 이런 거를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토지는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원리 이론 도출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네요. 원리 이론 도출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인접성 알아볼게요. 물리적인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인접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기억본에 보니까 외부 경제 및 외부 불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아까 같이 남한테 연탄공장이 피해를 주거나 이익을 줄 수 있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는 맨 오른쪽 볼게요. 부동성과 뭐 때문이라고요? 인접성 때문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성과 뭐라고요? 인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연탄공장이라고 해서 주택가 한복판에 있어야 지들은 좋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지들도 좋을 게 없는 겁니다. 서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죠? 연탄공장도 공장들끼리 있어봐요. 지들끼리 있으면 지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거 여공장에 팔기도 하고 시설도 공유하고 그죠? 같이 재료도 원재료도 같이 공동으로 구입하고 이러면 훨씬 더 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거를요 협동적 이용이다. 그러니까 어울리는 토지끼리 이용하는 걸요 협동적 이용이다.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이용하는 걸 뭐라고요? 협동적 이용을 필요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끼리 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경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토지끼리 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어디까지 네 거냐 내 거냐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도로를 내겠다, 뭐 신도시를 만들겠다, 아니면 공원을 만들겠다 이러면 주변 지역의 땅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걸 일종의 개발이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정책론에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개발이익은 일종의 불로소득 아닙니까? 무슨 소득이라고요? 불로소득이고 이건 세금 갖다 도를 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세금 갖다 까르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이익을 봐야 되지 왜 얘들만 이익을 봅니까?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을 환수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발이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처에 있으니까 개발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의 환수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인접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뭐부터 비롯된다고요? 인접성에서 비롯된다. 그 다음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아까 물리적 대체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용도적 대체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은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가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지역 분석에 필요한다. 지역 분석의 근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거라고요? 지역 분석의 근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 있죠?
요걸 공부할 건데, 요거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놔두세요. 예, 요거.